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7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하던 사업이 다 망하고 터미널 근처에서 연탄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. 고깃집을 열기 전 동생 가게에서 주방일에 서빙, 청소까지 열심히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.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었고 저는 저녁 장사만 하기로 했어요. 오픈한 이후 6개월간 장사가 잘 됐습니다. 매출이 50만 원을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만 원을 기록하고 너무 기뻤지요. 그런데 길 건너 평수도 우리보다 넓은 데다가 가게 컨셉도 똑같이 모방한 고깃집이 생긴 거예요.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위기가 왔습니다. 하지만 힘들어도 좋은 고기만을 고집하고 오는 손님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했어요. 그 덕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손님들이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. 대박집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 생각해요. 이번 경험으로 손님에게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기적으로 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의 장사 철학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네, 제 친구 가게를 하다가 실패해서 연탄 숯불구이집을 한 사례하고 구글의 사례를 잘 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은 카피라고 하는 거, 창조적 모방이라 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 번째 지금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서정진 회장님,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하시는 부분 사업 중에 하나가 복제약 시장입니다. 복제약. 특허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특허를 가지고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업 영역도 있습니다. 삼성이 이 삼성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복제약 시장을 합니다. 이것은 뭡니까? 특허가 다 끝난 회사의 제품을 빨리 카피하고 모방을 해서 그 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이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. 이거 다 전부 다 창조적 모방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적 모방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
사업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요. 선도 업체가 있고요. 후발 업체가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선도 업체가 창업의 세계에서는 성공을 많이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지만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도 업체의 창업 실패율이 47%의 반면에 후발 업체, 그 선도 업체보다는 뒤늦게 창업을 해서 선도 업체의 좋은 점을 잘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했던 그 후발 업체의 창업 실패율은 8%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먼저 가고 선도 업체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증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후발 업체가 성공의 실패율이 8%고 그 선도 업체는 47%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의 이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에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그 옛날에 그 SBS에서 그 노래 경연 대회 중에 K-팝 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업체가 선도 업체가 아니라 후발 업체였죠. 선도 업체 초에 그 경연 시장에 성공했던 것은 슈퍼스타 K라고 엠넷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첫 번째였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그 MBC에서 유대한 탄생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그 카피한 그 방송이 됐지만 그거는 실패하고 이 SBS에서 하는 K-팝 스타 5가 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슈퍼스타 K를 모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획사 사장님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죠. 아무리 좋은 가수가 선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획사의 사장님이 그 스타들을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으면 스타로 탄생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연대회를 만듦으로 해서 K-팝 이 경연 시장을 석권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처럼 단순히 그냥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플러스 알파함에 따라서 후발 업체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구글도 사실은 이 검색 시장의 선도 업체가 아닙니다. 후발 업체죠, 후발 업체. 후발 업체면서 앞서 있는 야후나 그 당시 그 인터넷 그 조회하는 회사들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그 조회 정보 검색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.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그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들을 조회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광고비를 책정함으로 해서 후발 업체지만 선도 업체를 능가하는 그러한 그 창업 사례가 있습니다. 이처럼 현재 구글은 뭐 전 세계 시장에 그 뭐 1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나 처음에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선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. 후발 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. 네,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직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? 저희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넘는 전 세계에 뭐 10번째 안에 5번째인가요?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됐는데 저희도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, 중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창조적 모방이 되게 많았습니다. 저희가 선진국의 좋은 제품들을 벤치마킹,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들을 잘 보고 뭐 다시 한번 뭐 그 상품을 해체해서 그 회사의 좋은 점들을 저희가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지금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지금 선진국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 원천, 창업의 원천은 바로 이 창조적 모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앞서간 선도 업체의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그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산업을 성장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서 선도 업체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조적 모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면 안 되겠죠. 그러나 선진국을 그러니까 최고의 1등 회사가 되기 전에 창업을 해서 일정 단계로 성장하는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는
이런 창조적 모방 또는 아주 훌륭한 제품을 카피하거나 또 이러한 방식들이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를 주류담는 기업도 창업 초기에는 앞서간 회사들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모방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내신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성공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. 이 창조적 모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의 발굴에 관련해서 이 카피하고 창조적 모방하는 이러한 방식이 절대로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셔서 창업의 세계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